요즘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들 많죠. 여기에서 보면 엔잡러,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는 소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다른 면에서는 나는 회사원이지만 사실 다른 걸 더 잘해 해서 퇴근하고 웹툰 작가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는 MZ세대 엔잡러 선배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거든요.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일을 하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임팔라, 이런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격증만 40개가 넘는다고 하는 프로 엔잡러 조언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블로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름은 하나인데 도대체 부캐가 몇 개인가. 최근에 한 은행의 현직 청경으로 취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럼 연차 쓰고 오셨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연차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를 이런 공식성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잠깐 동안만 그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마스크를 잠깐 내렸고 우리 언양님도 잠깐 내렸거든요. 저희 이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SNS 예명이 임팔라예요. 네. 이게 초식동물 아닌가요?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보통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유하다, 순하다 약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관장님이 임팔라라는 예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임팔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순하고 뭔가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미지를 뭔가 이런 동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팔라님, 조원양님이 20대 후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제가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우리 초식남이 핫 트렌드였어요. 네. 그때 당시 아마 굉장한 칭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격증이 무려 44개나 있다고요. 네.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셨는지 이것도 궁금했고, 네.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인적자원관리사라는 자격증과 ERP 물류 2급, 커말 2급, IoT 사물지식 능력 검정, ERP 생산 2급, ERP 인사 2급, 정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은행 텔러, 그다음에 건강가정사 등 총 44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조원양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할 수 있는 일도 상상을 초월하게 다양한데,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게 저도 건강가정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격증 특징상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건강가정사도 이제 일부 과목만 추가적으로 이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제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근무하셨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 복지재단에서도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서 자격증도 따고 관련 업무도 하신 건가요? 제가 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어떤 뭐 큰 대의나 뭐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했던 다른 이유는 이제 크게 없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던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이제 실버 산업의 부상과 개인적인 관심, 그다음에 자기개발 목적에서 좀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느꼈거든요. X세대까지는 필요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그걸 통한 활용이 많았는데, 개인적인 관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거의 이렇게 병풍을 한번 두를 수도 있을 만큼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거 특이하다 했던 건
이분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단증이 자 특공무술, 합기도, 종합격투기, 당수도까지 이런 운동 관련 단증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이런 단증을 다 따시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이것까지 다 따시게 됐어요? 이제 그 자격증들에 대해서 다양한 좀 운동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족구도 잘하시고 이제 저희 동생은 또 다른 운동도 다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이제 운동, 특히 무술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뭔가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분들이 아이 뭐 하나 이 똘똘한 거 하나를 따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것저것 너무 증만 따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분야에 이제 정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취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도 물론 그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뭔가 자기계발과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마음이 지금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조건 취업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분야에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 자격증이 뭔가 그 분야를 좀 보여주는 간접적인 이정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목적 때문에 자격증을 좀 취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시고 처음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찾았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실 때요. 이런 44개에 이르는 자격증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는 지금 실제 취업한 경비보안 업종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경비원 신입 미수교육 관련해서도 이게 자격증은 아닌데 일종의 경비보안 업종에서는 절대적인 수료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었고 제가 사무보조와 행정직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에 워드, ITQ 등의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권 인턴십을 했을 때도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격증에 대한 어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펀드 투자와 이제 정권 투자, 매경 테스트, 테셋, 은행 텔러와 이제 보험 설계사 등이 이제 금융권 면접 제의에 큰 어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론의 바탕이 되는 실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완성은 아무래도 배움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자격증을 통해서 뭐든지 다 되겠지 하는 만능주의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자격증 만능주의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도 사실은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저하고 신입사원은 이제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만 이 후배 사원들 보면 스펙들이 소위 대단합니다. 뭐 저희 때도 입사 시험에 기준점들은 있었거든요. 뭐 예컨대 토익 860점 이상, 뭐 학점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자격증의 수, 경험의 수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본인 또래 집단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조원양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스펙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MZ 세대 사람들이 조금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자격증 따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뭔가 그런 능력치나 스탯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기분, 뭔가 나의 게임 캐릭터 부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도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많은 MZ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공모전에서도 수장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대외 활동만 참여했다 하면은 우수 활동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각종 상금이나 명패 같은 것들 수령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고
뭐 더 이제 다양하고 난이도가 이것보다 더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MZ세대 측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런 분들 보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장점을 항상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보다 때로는 우리가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산 건 아닌지, 그래서 그 가치들을 무조건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한정짓지 말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서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는 MZ세대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야, 자격증이 44개고 현직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일을 또 주말에 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하나는 44개에 이르는 자격증을 딸 동안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자격증이 44개지만 그중에 실제로 몇 %나 쓸모가 있습니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단은 시간이랑 비용은 제가 군대에서 좀 취득을 해왔기 때문에 한 5, 6년 이상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의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공군에 너무 이제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 6년 이상 노력을 해왔고, 비용은 적어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자격증 취득 비용이라든가 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 합치면은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쓸모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쓸모 있는 자격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토익 같은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 정말 자기 개발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S 리더스 관리사라든가 SMAT 같은 자격증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뭔가 그런 지식들을 담고 있는 자격증인데, 네. 그게 뭔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치 지금 조원영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게임할 때 인벤토리에 아이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그 필드에서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옵션이 다르거든요. 네.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주신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한 플랫폼에 올려서 이걸로 또 수익을 거두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수익 창출이 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익을 말하기에는 아직 미약하긴 한데, 지금 타 수익 창출 컨텐츠 플랫폼이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하나 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회사에서 우리 조원영님이 이렇게 다양한 부캐들,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다른 동료들도 알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탐나서 뽑아놓은 인재인데 할 수 있는 거나 관심사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 저 친구 금방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외적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에 인재들을 차출을 하고 이제 채용을 해놨는데, 이제 인재들을 교육하고 이제 각종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회사에서 나가버리면은 결국 그 비용은 이제 조금 매몰 비용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외적으로는 많이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조금 알아가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험도 쌓고 부수입도 얻는다. 네네.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계시다는 건데, 지금 현직으로 일하는 공간에서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 주말에 또 본인만의 개성을 찾아간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요게 좀 눈에 띄었어요.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도 주말에 근무를 해서 부수입을 얻으셨다. 여기서 일단 의료 인력이 아닌데 어떤 근무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전선으로 그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이제 개인 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 개인 정보에 맞게 이제 라벨을 뽑아드리고 그 라벨을 뽑아드린 거를 이제 검체에 붙여가지고 이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CR 검사라고 하죠. 그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QR 등록을 해드려야 되고 이제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미약한 영어로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이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알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부족한 영어에도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업무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저는 정보를 얻는 원천 플랫폼이 이제 알바몬이나 각종 구직 사이트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SNS라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부업에 소개해 주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부업 자리들을 좀 많이 알아보는 편 같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MZ세대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보통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합니까?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와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대답을 어물쩡하고 넘어가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모르는 건 더 많아 보이고 전 뭐를 알고 싶어서 뭔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 그런 명확성이나 목표성이 좀 더 희미해지는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MZ세대에 흔히 우리가 엔잡러라는 이 신조어를 많이 쓰거든요.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이든 이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엔잡러 해보니 어떻다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엔잡러를 하신다고 하면은 얻는 것은 가장 크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업을 통해서 주말마다 할 수 있는 재택 알바로 이제 인바운드 콜센터 알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인바운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뭐 이런 제가 최근에 했던 AI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이런 알바들을 통해서 돈도 벌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석엔조의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업무들 이런 부업들을 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금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취업을 할 때 일종의 역량과 재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면 현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부캐를 늘려가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MZ세대 대표 프로 엔잡러라고 불러드릴게요. 조언양님, 임팔라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